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펩트론 오늘 영상 찍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아마 펩트론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일단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 차트를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우리가 바닥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가가 쭉 올라왔죠. 쭉 올라오면서 거래가 터졌다. 보이시죠? 58,000주. 근데 이 구간을 그대로 주가가 끌어올렸는데 거래가 터져요, 안 터져요? 거래가 아예 안 터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지금 펩트론에서 이 가격대 53,000원 이 가격대는요, 사람들이 팔 생각이 없는 가격대예요. 지금 요때나 오늘 장 초반이나 주가가 쭉 올라왔을 때 거래가 터졌죠. 이 구간 사람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했고,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 한번 구출해주러 갔는데 뭐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안 팔겠죠. 단기적으로 여기서 거래 들어왔으니까 여기 나간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간 사람 있으니까 들어온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신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전부 다 거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서 뭐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세력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겠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바닥에서 물량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땐 올려서 이 구간 물린 사람들 물량을 수익 실현에서 받아내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면서 어떻게 물량을 털어놓게 하든가. 저는 사실 세력이 지금 급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미 유상증자 일정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유상증자 일정이 좀 여유가 있어. 한 달 정도 어느 정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급하게 올릴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변동성 나올 거예요. 변동성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무조건 뭐 하자? 기다리자 라고 분명하게 강조 드리고요. 지금 펩트론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게 일라이 릴리잖아요. 이 친구들이 사실상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얘기들 제가 또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전달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펩트론이 지금 최대 주주 지분율 자체가 6%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블락딜을 해서 뭐 한다? 또 시장에 팔 거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공포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유상증자 1200억 하고 블락딜까지 한다라고 했는데도 주가가 이 정도밖에 안 빠졌다라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블락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악재인데, 엄청난. 사실 유상증자랑 블락딜을 같이 하는데 주가가 이거밖에 안 빠진다. 그리고 오늘은 거의 다 회복한 건 아니지만 강력하게 상승한 모습 보여줬다. 무언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상증자하기 전엔요, 항상 호재를 무언가 회사가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 박셀바이오도 예시를 들려드렸고, 뭐 삼성중공업, STX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 셀리드도 보면은 그러니까 다 보여드릴게요. 자, 박셀바이오 유상증자 이거 그때 보셨죠? 다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박셀바이오가 유상증자 진행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 구간 급락을 했죠. 유상증자 진행하고 급락을 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주가가 급등을 했죠. 유상증자 이후에. 자, 유상증자에서 급락해서 2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44,000원까지 올라갔다. 2배가 올라갔습니다. 얘뿐만 아니라, 자, 얘가 이때 뭐 나왔어요? 완전 과래 나왔어요. 암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걸로 2배 올라갔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여기서 유상증자 진행을 해서 급락을 했죠. 마이너스 20% 급락을 했는데 며칠 뒤에 다 회복했어요. 원래 가격까지. 이거 뭐예요? 이때 LNG선 20척인가 대량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이거 뭐예요? 유상증자 전에 이미 이러한 공시를 알고 있었고 이걸로 돈 땡기려고 유상증자 한 거다. 그래 호재 띄어서 어떻게 다시 말아 올린 거죠. 펩트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이슈가 있을 거니까 얘네들이 유상증자 돈 땡기려고 그 전에 하는 거다 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자, 일라일릴리 관련된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일라일릴리 컨퍼런스 콜이에요. 1분기인데 1분기 컨퍼런스 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시면 전부 다 전달 드릴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핵심적인 부분을 뭘 봐야 되냐면은 이 22페이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게 번역본이거든요. 보면은 자, 뭐라고 하는지 좀 볼게요. 자, 일단 컨퍼런스 콜에서 이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및 향후 출시 내부 및 외부 파이프라인 개발, 제조 확장 계획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그쵸?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부 파이프라인 개발은 뭡니까?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죠? 자, 또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 그 실험에서 생각하는 오래 지속되는 분자인 GLP에 대해 우리는 티르제 파이트에 대한 일부 작용 메커니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분리된 GLP 작용의 이점을 보여주게 되어 기뻤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었다라는 내용인데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에요. 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오래 지속되는 아밀린을 탐구하고 있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 뭐요? 오래 지속되고 있는 장기 주사형 관련된 치료제를 탐구하고 있다고 말했듯이 9가지 다른 메커니즘 중 하나인 것은 2단계로 진행되는 곳이다. 이는 아마도 병용요법, 아마도 유지요법으로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치료는 아마도 단독요법으로 탐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메커니즘이 그러하듯 아직은 매우 초기 단계이다. 후보물질 단계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투자할 것이고 공유할 데이터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뭐요? 초기 단계 후보물질 단계이고 뭐한다?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다. 이 부분이 펩티론의 일라이릴리가 인수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열어두게 되는 거죠. 사실상 지분이 6%인데 블락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영권에 굉장히 위험이 되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좀 지분율을 줄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그쵸? 이해는 할 수 없다. 근데 그러니까 만약 정말 긍정 회로를 돌린다면 지분율을 줄여서 뭐 일라일리를 어떻게 하려는 협상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너무나 뇌피셜이고 블락딜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겠죠. 유상증자 한데 블락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우린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주 1회 주사로 제공되며 대부분의 환자는 이것이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제조 부담을 낮추고 이건 뭐예요? 생산 캐파에 대한 부분이죠. 계속해서 생산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 한 달에 4번 맞아야 된다고 했을 땐 더 많은 주사기와 더 많은 약품 비용이 들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 뭐예요? 제조 부담을 낮추고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환자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사 빈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는 또 다른 탐색 방법이다. 장기 주사용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죠. 자, 티르제피티드 같은 강력한 약물을 사용해도 원하는 수준의 체중 감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부 환자가 있으므로 이는 또 다른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쨌건 일주일에 한 번 맞아서도 이게 치료가 이게 비만이 안 잡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로 또 대체할 수 있다. 그 한 달에 한 번 맞는 게 또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퍼런스 콜 자료다가 제가 이제 좀 1분기 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몇 번이요? 010-9201-6329로 펩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요거 자료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또 뭐가 나와 있죠? 자, 요 부분 보면은 개발 비용 증가, 그 초기 단계 연구에 대한 추가 투자, 그쵸?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비용으로 잡혔다는데 초기 연구에 대한 추가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라일리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 잘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게 여전히 체중 감량에 있어서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차세대 자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게 뭐요? 차세대 자산 준비하고 있다. 다른 물질들, 다른 비만 치료제 물질들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펩트론의 어떠한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펩트론에 들어간 이후에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일라이 릴리가 하는 계약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일라이 릴리에 대한 방식은요.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MTA 계약을 맺고 그죠? MTA 맺고 이제 뭐예요? 필수 검증을 한다. 필수 검증. 검증 이후에 뭘 해요? 바로 텀시트를 협상한다. 이 부분이 지금 펩트론이 릴리가 이쪽으로 들어갔을 것 같다라는 게 우리의 이제 뇌피셜이죠. 그쵸? 실사를 완료한 뒤 이제 자체 시장성을 평가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한 후에 본계약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기술 이전. 그쵸? 그러니까 이거 별도로 경영자에게 막대한 지분 인수 조건을 걸며 경영권을 또 인수할 수도 있겠죠. 요 부분들.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 일라일리가 한 걸 보면은 마운자로 그 부분 또한 제가 알고 2조 얼마에 인수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회사를 그냥 사와버리는 거예요. 회사를 사와버리는 거.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라일리가 하는 걸 보면 기술 및 물질 이전 계약과 동시에 경영권을 인수하는 행태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라일리가 펩트론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상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주가가 7,000원 하던 게 87,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사실상 말이 됩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아니 텀쉿 관련돼서 텀쉿 체결했다 뭐 요 내용이 시장에 돌았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13배 주가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12배 올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일라일리에 대한 뭔가 나왔으니까 이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라일리 파이프 라인상의 신약 물질에 다 적용 가능한 게 뭐예요? 바로 스마트 대포 롱 액틱 기술이죠. 그 부분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일라일리 자체적으로 모든 약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라일리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펩트론을 인수하기 위해서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에 맞춰서 펩트론은 그런 거에 대한 준비 절차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펩트론은 그게 아마 호재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에 회사에 돈을 좀 당겨놓고 인수를 당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릴리도 어쨌건 인수할 때 펩트론한테 최소한 조건을 맞출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야, 우리가 이 정도 돈 주고 너희 인수하는데 너희 최소한 뭐 유동 자산이랑 뭐 이런 부분들 공장이나 이런 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우리가 너 인수하는데 이런 건 너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준비가 되면은 이제 뭔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호재가 아닐까. 그러한 이제 찌라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한 정보 전달 말씀드리고 팩트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최대한 그 일라일리가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내용들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 요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들 있잖아요. 내용들 제가 전부 다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받아가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텔레그램방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펩트론도 어제 구간에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어요. 펩트론 현 시간 기준으로 자 여기 보면은 현 시간 기준 어제요. 험해도 희석률은 12% 정도에 이거밖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한다. 29%로 뭐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빠지면 이거는 무조건 올리겠다는 신호고 험해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자 펩트론은 뭐라 그랬죠? 주봉상 지지선 우리가 지켜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제대로 정확한 분석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1대1 소통이 안 되잖아요. 1대1 소통이 안 된다. 근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뭔지 잘 알아요. 물린 사람들 이거 손절해야 되나? 추가 매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거고 신규로 진입한 사람들 아 이거 어디까지 가려나? 더 가려나?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거 뻔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펩트론 관련돼서 제가 이 링크를 설명창에 넣어 놓을 거니까 010-9201-6329 이쪽으로 펩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아까 일라일리의 컨퍼런스 콜 자료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입장시켜 드려서 제대로 된 대응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현 구간 정확하게 내가 한번 펩트론 대응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펩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러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 그죠? 사실상 우리가 유상증자 하면은 무조건 악재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악재라고 하는데 악재가 아닌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제가 방금 전 차트로도 보여드렸고요. STX도 마찬가지.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도 급락하고 유상증자 나오고 빠졌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26%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찍고 8,000원 찍고 어디까지 갔다? 8,000원 찍고 2만원까지 올라갔어요. 한 달 만에. 그쵸? 요런 부분.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유상증자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빠질 것이다 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어떠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가능성도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당기려고 유상증자를 진행한 걸 수 있다. 그럼 이걸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부분까지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들, 뭐 기법이라고 하죠. 뭐 이런 기법들
아니면 검색기들. 검색기는 사실상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제가 작년 7, 8월에 펩트론 찍어드렸거든요. 이때 당시. 이때 보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정고점. 정고점을 돌리는 자리. 보시면은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여기. 앞에 구간. 자, 여기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 있는 물량을 붕괴시키기 위한 급락이 나왔고 21선 지켜주면서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우리가 검색기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눌림목을 발견한 거죠. N자형 파동이라고 하죠. 이 N자형 파동. 이런 검색기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현 구간에서 이 기법 또는 검색기까지 받아가셔서 대응하시고요. 펩트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010-9201-6329 뭐라고 하라고요? 펩 입장 남겨놓으시고 추가적으로 이 기법이랑 검색기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기법 검색기가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예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만 주 대략 400억의 유통 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 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느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운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능은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능 같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능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